신용보증기금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신용보증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대로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60개 업체들 중에서 그러니까 관리했었던 그 업체들 중에서 5곳 정도만 제외하고 신용보증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사업 흐름상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자금 편성 시기를 기다렸다가 융자를 받도록 해드리고 있었죠. 국가에서 줄 돈이 없는데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그중 급한 분들은 한껏 집중해서 받으시도록 해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제 분들을 보니 한 70%의 업체는 2번 이상은 받으셨어요. 그렇게 기업들을 관리해드리면서 직접 체감하고 알게 된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대한 실제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신용보증기금을 처음 진행하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모든 정부 금융기관에는 기관만의 기준이 존재하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최초 공개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은 제조업, IT, 콘텐츠 제작 등 기술력이 있는 곳을 해주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인 이하는 안 되기도 하지만 보건업, 학원, 금융업 등은 안 해주고요. 그렇지만 신용보증기금은 그 모든 업종을 다 해줍니다. 다만 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사치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금은방, 그러니까 기금속업 등을 안 해줍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업종을 잘 안 해주고요. 더불어서 4억 미만의 회사는 안 해줍니다. 물론 때론 특례보증 같은 게 나와서 연매출 1억이 안 되는 업체가 5천만 원의 보증을 받은 케이스도 있어서 절대로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럼 신용보증 기금 사업자 대출은 어떤 곳에 해줄까요? 일단 좋아하는 곳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LNG 호선으로 인해서 수출 양상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지원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LNG로 인해서 조선업에 대한 주가가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 외에 또 우리나라 수출에 막대한 영향이 있던 반도체, 2차 전지 등도 자금 공급 중점 분야로 지정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수월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신용보증기금이 좋아하는 위에 해당하는 업종은 보통 중견기업 이상의 사이즈의 기업이 많습니다. 제가 관리한 업체들 중에서도 2차 전지,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만 중소기업을 보고 그런 업체들을 한 2곳 본 것 같아요. 그 외에 일반적인 업종들을 볼 때는 일단 회사의 매출이 성장하고 최소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매출이 늘었는데 이익이 계속 떨어지거나 마이너스라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그런 곳은 이자 갚는 것도 쉽지 않는 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겨우 이익을 조금 내고 있어서 이자 내면 남는 게 없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줘야 되는 대위변제 같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흔히들 그냥 세무사무실에 맡기면서 실수하시는 것이 세금 조금 줄이자고 이익률을 확 줄여서 재무제표를 인위적으로 잘못 만들어서 대출 2, 3억이 막혀버리는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탐대실이죠. 하여튼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기업과 사업주의 신용입니다. 물론 특례처럼 특별한 상품이거나 워낙 기업의 자본이 있고 담보력까지 있는 경우 이 기준도 어느 정도 좀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표님의 신용이 최소 700점 중반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높을수록 좋고요. 신용보증기금만의 신용평가 지표가 E1부터 E10까지 있고 E1이 가장 좋고 E10이 가장 안 좋은 그런 지표가 따로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건 상거래 신용 능력에 대한 점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것과 별 차이 없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은행도 자체 신용평가 점수가 있잖아요. 신용보증기금이 은행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는 게 매출과 신용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정책 금융기관 중 은행과 가장 유사한 성격의 기관 같습니다. 다만 위의 조건만으로 끝나면 정책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 사업자 대출도 결국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은행과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점 제도인데요. 첫째로 각종 인증 제도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벤처 인증, 연구소 설립, ISO 인증, 커 등이 다 점수가 됩니다. 인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췄다는 뜻이고요. 그런 것은 더 미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라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 더 미래가 보장됐다고 봤던 것처럼. 그리고 보통은 미래를 바라보는 곳들이 기업의 미래를 위해 각종 인증과 특허권을 준비하니까 보통 더 좋아하죠. 그리고 회사의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채용 계획까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국가 정책 방향이 그것을 원하기에
또 그 점에 가점을 주는 거죠. 고용이 돈이 들기에 그만큼 확실한 비전이 있으니 고용을 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회계 모형과 비금융 모형, 쉬운 말로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는데, 고용에 대한 지표는 그만큼 비재무적 요소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됩니다. 특히 최근 1년간의 고용 실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관 사업자금이 까다로운 지점도 존재하죠. 바로 책임 경영 심사 체크리스트라는 건데요. 주사업장의 소유권, 체납, 대표자 변경 이력, 소송 정보, CB 등급 등을 봅니다. 그 외에도 비재무적 요소로 은행과 다르게 미래성을 볼 수 있는 인증과 고용, 기술력 등도 봅니다. 아무튼 보증기관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들은 다 위에서 말씀드린 자료들을 최대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로 거래처의 탄탄함을 보고, 법인 등기 사항 정보 증명서로 법인의 히스토리를 보고, 주주 명부로 실제 소유주, 책임자를 판단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으로는 혹시 가족을 가짜 대표로 세웠는지를 보고, 재무지표로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을 파악합니다. 모든 자료들이 다 이런 식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정리해봅시다. 우리 기업에 신용보증기금 대출 진행 계획이 있다면, 첫째, 1년 이내에 경영자를 바꾸지 말고 법인이라면 대표와 관계자가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기금은 워낙 많은 가짜 사장, 흔히 바지 사장을 경험한 곳이고, 그들이 결국 대출을 책임지지 못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신 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는 거죠. 그만큼 책임지고 경영할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의 능력이 입증되는지를 봅니다. 둘째로, 세금 체납은 절대 하지 않도록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책임경영 심사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잘 준비해 놓으셔야 하고요. 그 부분은 최소한의 허들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두시고, 안 됐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계획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대표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셋째로, 각종 인증 제도들 중에서 우리 기업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미리 챙겨 놓으세요. 레버리지로 내가 하기 힘들면 전문가를 써서라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하는 위원들도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준공무원이고요. 그들도 위의 지침대로 판단과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도 많은 기업들이 오기에 심사에서 70%는 시스템에서 걸러집니다. 그리고 걸러진 업체들은 평가위원회 주관에 따라 또 평가를 하고요. 그 주관도 전적 개인의 주관이 아니라 지침에 따른 주관입니다. 비재무적 요소도 엄연히 점수가 배정되기에 준비를 해야 하고요. 예전에 내신에서 시험도 있지만 수행평가도 있잖아요. 한번 제대로 준비해 놓으면 추가 증액 보증이 발생할 때마다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겠죠. 넷째로, 우리 기업의 현재 장점과 단점을 본인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대표님께서 여신 상담 때 정리된 내용으로 어필하기도 좋고, 한 페이지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매출과 성장에 대한 장단점입니다. 장점이 있는데 담당 직원이 모르면 정확히 어필을 하시고, 단점을 그들이 지적하면 정확히 어떤 지점이 단점인지를 이야기하고 개선책까지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업체들 중 5곳 중 3곳은 한 번 거절을 당했지만, 위의 내용들을 정확히 정리하고 준비한 후 어필해서 자금이 통과됐습니다. 인증을 다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담당자들도 수많은 곳을 판단하다 보니 해당 회사의 장점을 못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내용들은 거짓이 아니어야겠죠. 그런 부분은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이 도사입니다. 우리가 소송할 때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호간의 잘잘못과 정당성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있죠. 자금도 미리 준비하고 정당성을 잡을 게 필요하고, 스스로의 기업을 정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결국 증인사 대천명입니다. 위에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으면 결과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조금 실망스러운 소리겠지만, 신용보증기금 자체가 지역 할당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지점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사업장이 어디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물론 내 지역 담당 지역이 소진돼서 비슷한 관할을 해줄 때도 있어요. 아무튼 내 지역에 너무 좋은 기업들이 몰려서 자금이 다 그쪽으로 배정된다면 우리의 상태가 좋아도 승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을 잘 이해하고 세팅하면 미리 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성공 확률은 비약적으로 상승하니 꼭 위의 내용대로 노력해서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도 위의 내용대로 잘 밟으시면 정말 확실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